물가 지표는 총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CP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여러분들 기사나 이런 곳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나오는 케이스는 희박합니다. CPI로만 나오기 때문에 CPI로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달 퍼센트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2 년도 중반에 물가가 9% 까지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연봉이 한 달에 9% 씩 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쵸? 연봉이 9% 씩 올라도 대단한 건데 한 달에 물가처럼 연봉이 9% 씩 오르면 아주 대단한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가가 매달 9% 씩 올라가면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는 전략을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물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CPI가 3점 초반, 사실은 뭐 2% 후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치가 있고 실제 발표치가 있는데, 예측치가 3.1%인데 실제가 3.2%가 나오면 '어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I라는 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CPI보다 이 PC라고 하는 지표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연준에서 이 근원 PC라는 지표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짓는 요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중순에 CPI가 발표되고요. 매달 말쯤에 PC가 발표되는데, CPI의 지표를 보고 PC를 예측하는 정도로 이제 CPI를 보고요. PC가 이제 매달 말 발표될 때마다 증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실제로 이 금리가 연준에서 어떻게 결정지는지가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PC를 자주 본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외우실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전적 의미를 사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PC라고 하는 게 물가 지표의 한 요소구나.'라고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이 PC도 실제치와 예측치가 있는데, 실제치와 예측치가 지금 2.8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딱 직관적으로 해석하실 줄만 아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될 건, 매달 말 PC가 발표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가 결정하는 어떤 지표로 쓰고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왜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물가, 여기 뭐 고용 지표, 또 뭐가 있죠? 물가, 고용 지표, 뭐 기타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뉴스는 제가 맨날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뭐 인상 동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올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따로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이 뉴스만 매일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건 다 찾아서 올려 드리기 때문에 "뉴스를 매일 보셔라." 그것만 좀 매일 10 분씩만 할애하실 때, 출근길, 퇴근길 딱 두 번만 10 분씩만 할애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미국 12월 PC 물가 2.6%, 석 달 연속 상승세. 자, 그러면 물가가 여태까지 특히 세 달 동안은 올랐다는 뜻이죠. 그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조금 더 눈이 간다는 뜻이겠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뭐 기사 보셔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 이 멘트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금리라고 하는 것과 물가라고 하는 게 상관성이 있다는 거,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관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방향성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도 아시면 사실상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다시 드리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은 경기를 억제합니까? 부양합니까? 금리 인상은 경기를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금리는 대부분 다 대출 금리 쪽으로 해석하세요. 자, 대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힘드니까요. 그죠? 반대로 대출 금리가 낮아졌습니까?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여러분들 경기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런 말이 이제 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혼동이 좀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올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혹은 지금 지표적으로 물가가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경기가 인플레이션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좀 금리를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금리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를 부양하는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이라고 말씀드렸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근데 무슨 뜻이죠? 경기가 혹은 물가가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일 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는데, 즉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데 경기가 더 과열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수 있나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면 섣불리 인하시키면 기껏 잡아놨던 이 물가를 더 폭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여기에 기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물가가 경기가 안 잡혔,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데, 즉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에 금리를 인하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낮추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면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결국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이게 이제 굿이죠, 굿. 금리가 인하돼서 경기가 이제 다시 부양되고 그럼 이게 좋은 건데 이 금리가 인하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기가 다운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인플레가 멈추고 경기가 다운이 돼야 금리를 낮추기가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배드 아닌가요? 배드? 그죠? 이건 배드 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게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인 겁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다는 즉 인플레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경기가 과열 혹은 성장하지 않는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나 기사, 정책이 나올 거고 그래야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야 굿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요약하자면 bad is good. 나쁜 게 좋은 거인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렸냐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경제 공부는 특히 경제 용어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PC 물가가 뭔지는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CPI 물가가 어떤지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몇 퍼센트인지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와 물가와 그리고 정책들이 어떻게 엮여서 흘러가게 되는지, 결국 경기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안 좋게 나와야,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져야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게 되고, 금리가 인하돼야 우리의 경기나 주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 결국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는,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방금 말한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시에 대한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